뉴욕 증시가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죠. 이것은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면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어쨌든 다 호재였다 이런 얘기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왜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영국의 상원에서는 브렉시트의 연기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여왕의 재가만 있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하원의 동의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존슨 총리는 안 된다. 나는 다시 이런 그 조기 총선을 건의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사퇴할 거다. 죽어버리겠다. 뭐 등등의 희한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영국의 브렉시트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 나라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차 부품주들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소차 부품주들 어떠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느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태풍이 지금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태풍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를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통과하는 그런 태풍이라서 비 피해 또는 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 들을 때쯤이면 이제 태풍은 지나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별일 없이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자, 해외시장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즉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긴 했는데 나스닥은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깊거나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0.17% 정도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호재가 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호재로서는 이제 중국의 지준율이 인하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그동안 예고를 하고 있었던 경기 부양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예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지준율이라는 것은 은행의 금융기관 다 포함해서요, 지급 준비율을 낮춰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래는 은행이 그냥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50만원을 낮춰줬다 이런 얘기 되고요. 50만원 어치만큼 여유가 생긴 것은 시장에 대출을 주든 뭐를 주든 투자를 하든 이렇게 뭔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돈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된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서 약 9천억 위안, 미국 돈으로 치면은 126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천억 원 정도 되겠나요? 네.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네, 돈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돈을, 풀었다. 2천억 원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겠군요. 상당히 많은 돈을, 네, 풀었다. 가만있어 보죠. 1000억 달러면은,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돈을 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시장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억 달러가 시장에 투입된다. 이 정도 효과면은 뭐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금리 인하 같은 것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게 된다. 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는 일단 부양하게 됐죠. 근데 시장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올라가는 위안화 환율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이 그 달러, 즉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또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융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국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융 지원책을 유동성 공급을 더 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책은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10월 달에 열리기로 했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10월에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한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도 하고 무역 협상도 진전되고 그러면 모든 이런 부담감들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레리 커들러죠. 이 위원장이 양국 협상대표의 통화가 잘 진행됐다.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 차관급 실무 협상도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수십 년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말하는 것은 또 다르죠. 네, 미국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식이고 미국이 그동안 이 무역전쟁에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국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언론의 내용이겠습니다만 참 중국도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국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미국 이야기에서는요, 고용지표가 좀 좋지 않았어요. 지금 지난번에 나온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지표였죠. 근데 이번에는 8월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13만 명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만 명.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15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좀 실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미국 경기가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아지려고 할 때는요, 그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호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파월이 이제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파월이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의 그런 그 입장은요,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명절 지나고 9월 17일 FOMC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그냥 금리 인하하겠다. 이것을 확실시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제 뭐 확실시 되는 내용이 좀 있는 부분이지만 더 확실시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경기지표의 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0.5%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약간 낮아지긴 했습니다. 99%에서 91%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90% 이상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은 뭐 확실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준율도 인하되고 또 고용이 부진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고 미중 무역 협상도 해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시장은 특별히 걱정하신 내용이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호재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럽 쪽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불확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국 상원에서요. 이른바 유럽연합법이라고 이게 유럽연합 탈퇴법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이런 연합법이라는 것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별다른 수정안이 없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일단 이 법안대로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국 법에 따라서 지금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왕의 재가만 받으면 그냥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브렉시트 탈퇴법, 유럽연합법,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법안이 지금 가결이 되면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법의 그 목적은 그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즉 노딜이죠. 이 노딜 상태로서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EU 정상회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19일, 다음 달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U와 브렉시트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자. 자, 뭐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합의하거나 아니면 노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달리게 됩니다. 둘 다 만약에 실패할 경우, 즉 EU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회로 가지고 와서 노딜 합시다. 쟤네가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의회가 그것도 안 되겠는데 우리가 노딜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게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추가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로 한다. 이런 옵션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 존슨 총리는요, 요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EU에게 연기 신청서를 쓰느니 차라리 시궁창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이 존슨 총리가, 나 총리직 안 할란다. 나 그만둘 테니까 조기 총선 치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반대표가 나와서, 지금 요것이 이제 부결이 됩니다. 네, 부결이 돼서, 뭐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존슨 총리는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기 총선을 거부하는 것도 매우 이상하다. 네, 매우 이상하다. 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해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 10월 말에 브렉시트가 안 된다면 당신은 그만둘 것이냐? 그랬더니 또 이거는 내가 예상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퇴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강수를 뒀다 정도로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조기 총선이 된다면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한 명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또다시 기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데 EU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쪼무르고 있는 건데 아직도 얘네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EU는 분명히 이 입장을 전달했죠. 연기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그만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이미 충분히 많이 기다려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그 협정, 기존에 있었던 그 협정, 그대로만 해라. 그 이상 또 다른 협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거 다 하기 싫으면 니네 EU에 그냥 남아있든가, 니들 맘대로 해. 아니면 그냥 나가든가. 네. 뭐, 유럽연합의 그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너희가 선택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즉, 떡 줄 사람이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김칫국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네,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EU와의 협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럽 내에서 영국의 지위가 약 3위 정도 되죠. 3위. 분담금 가장 많이 내는 나라.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이 정도 예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직은 어쨌든 브렉시트가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시장에 이런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기대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수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차 부품 기업들에 주목하라, 뭐 그것들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전기차, 수소차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 확대 정책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수소차 산업 강화 그리고 소비 진정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때마다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일단 승용차를 살 때는 12에서 16만 위안 정도, 그 다음에 상용차를 샀을 때는 19만에서 40만 위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만 위안이 지금은 18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2만 위안이라면은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네, 보조금을 승용차를 샀을 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차 가격의 한 거의 절반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에서는 그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마다 개당 200에서 4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이미 축소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조금이 축소가 되는 상황인데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미 좀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소차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수소경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집중 육성, 이것을 정부 정책 과정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들이 적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차 관련 종목군들, 즉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는 수소차 관련 기업들, 또 수소 충전소 뭐 이런 쪽,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쪽에서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성공적인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라는 것은 사실 전기차보다 상용화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충전소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수소차에 대한 충전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LPG 충전소하고 같이 세우는 방법, 이런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만큼 쉽고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육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힘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수소차라는 부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와 수소차 두 개만 보면은 전기차에 굉장히 밀리는 그런 업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기차는 지금 사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역량을 더 주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소차 쪽이다. 왜? 집중 육성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차는 완성차대로, 또 부품주들은 부품주대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미 한 차례 상승을 크게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많이들 봤을 겁니다. 조정이 많이 보여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나온다면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뉴스의 이야기가 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상승한 부분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면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점을 형성하고 흐름을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켜 갔다라면 정부 정책의 이러한 상황들이 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이 충분히 수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지준율 인하,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부진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리면서 혼조 양상이지만 시장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영국의 상원은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존슨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브렉시트에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큰 돈을 벌고 잃는 경험이야말로 여기서 이야기는 세 가지 추론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세 가지 추론 가운데 첫 번째는 시장의 겉모습은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것이야말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쉬운 길이다라는 것이다. 즉,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경험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경험을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부터 벌써 추석 연휴 들어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너무 서둘렀어요. 일단, 주말만 먼저 좀 잘 즐기시고, 연휴는 조금, 후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태풍 지나가고 나서 좋은, 그런 분위기의 주말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